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죠. 자, 9월 주식시장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흘러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부문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전망 리포트를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어디가 맞는 거지,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부문장님 보시는 9월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엇갈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일 텐데 미국의 주가는 계속 올랐죠. 뭐 어제 잠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 증시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조금 부진했다는 거 아실 테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로 요 동아시아 쪽 또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고 하면 제조업 위주의 이머징 마켓이 부진한 모습을 좀 특히나 7월 중순 이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코로나19 이후에 제품 수요를 쫙 늘렸다가 그게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각국의 그 경제 지표도 그렇고 우리만 하더라도 어저께 나왔던 그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반영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럽이나 미국하고 달리 그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이 주로 방역이 잘 됐다는 국가들이 그걸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았다가 지금은 좀 오히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이러다 보니 베트남도 상황이 안 좋다고 하고 방역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걸 서비스업 경기 쪽 또는 내수가 이렇게 뒷받침해서 이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주춤한 상태다. 그래서 요게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한편으로는 뭐 글로벌 경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머징 마켓 쪽은 그런 어떤 트랩에 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계속 어떤 쪽이 지금 힘을 가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로 보고 그게 9월까지는 좀 이렇게 정치 상태를 나타내다가 아마 4, 4분기 때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그러면은 선진국이 이렇게나 잘 가고 우리는 약간 주춤한 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감안하고 상황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수급이 좀 돌아와 주고 숨통이 트이기를 단기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이건 가능할까요? 외국인들이 사실 이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그 반도체 업종을 위주로 해서 대단히 큰 규모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팔았는데 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받으셨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8월 달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 8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금 그런 어떤 현상이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기대로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거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얘기고 일단은 가격이 그만큼 충분히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뭐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한 업황이 다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됐다 그러면 수급 쪽에서 8월만큼 나쁘진 않을 거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국이 그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은 좀 견인해서 올라가는 수급은 아닐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급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근본적인 원인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을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외국인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단어가 테이퍼링 이슈일 텐데요. 테이퍼링이 언제 시행이 되고 그리고 그 스케줄이 좀 나와야 진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부문장님께서는 그 스케줄을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테이퍼링 이미 뭐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다 테이퍼링 시점이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제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할지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제부터의 관건은 아마 금리를 언제 인상할 거냐의 문제일 텐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걸 토대로 해보면 사실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사실상 오히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액션이죠. 그런 발언들 또는 그런 결정이 시장에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테이퍼링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좀 잦아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잦아든다는 게 어떤 방식이 돼야 되냐면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확산이. 근데 어차피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잡히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고 이 접종률은 아마 저희가 가을 정도쯤에는 조금 집단 면역 정도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언제 도입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불안불안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아마 한 9월, 이번 달, 다음 달 정도쯤에는 좀 분명해지면서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그쪽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우리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좀 성격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9월 후반부터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안 의회가 통과되고 그리고 채무 협상이 이루어지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시선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말 동의하시나요, 부부장님? 가치주라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하죠. 가치주는 실적은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다 가치주의 범죄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성장주와 가치주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런 이제 성장을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주식들하고 경기가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해도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에 의한 경기 확장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소비가 막 활성화되면서 가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인프라 투자나 정책에 의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그 업종이 당분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주라고 굳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인프라 투자 수혜주 그럼 인프라 투자 수혜를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받느냐? 사실은 에너지 쪽이에요. 예,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비라든지 또 나아가서 소재 중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되겠죠. 반면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아직은 계속 좀 확산이 빠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대했었던 소비 관련 이 업종은 조금은 더 쉬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중장비, 건설 이쪽으로 보고 소비 관련주의 모멘텀이 살아나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진단을 좀 주셨네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테이퍼링 근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가 환율일 텐데요. 자, 환율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좀 진정한 듯 보이나 8월에 상당히 급등락을 보여서 시장 참여자분들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거든요. 9월은 어떨까요? 네. 환율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달러화가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슈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약간 저발전국 쪽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환 시장의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는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환율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국가들에서는 이제 사실 막 리스크를 반영해서 환율이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절하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어찌 보면은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나 약세 여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일 텐데 일단 달러화 강세 압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그 얘기인즉슨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대신에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벌써 한 80원, 70원 정도까지가 확 올랐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달러화 강세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좀 많이 진행됐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환율 수준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에만 놓고 보면 사실 달러화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한 1,150원에서 1,180원 요 정도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본적인 달러화 강세의 흐름은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1,200원 그 수준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을 올릴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마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상태로 국내 자본시장이나 또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9월 증시 접근 전략 그리고 유망 업종 좀 짧게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문장님. 예, 9월도 조금 이 조정을 이어가서 다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증시 투자 이렇게 막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골라서 하는 그런 투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는 어떤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의사결정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9월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이 상승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성장주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때 어떤 그 호재가 되는 경기 쪽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기업군, 그 산업에 포함된 기업군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프라 투자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마 10월, 11월 정도쯤이 되면 우리나라도 서비스 업종이 괜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위드 코로나도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9월은 중립 상태에서 좀 조정 기간이지만 답답하겠지만,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지를 보고 좀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그리고 여러분과도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